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기막힌 방법으로 형님들의 괴롭힘에 대처한 그런 사연인데요. 오늘도 정말 흥미진진한 사연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리라 믿고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또 명절이 다가오네요. 명절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걸까요? 처녀 때는 명절이 유일하게 여행을 갈 수 있는 날이라 참 좋았었는데, 확실히 시집을 가고 나니까 명절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저는 정말 어른들이랑도 잘 지내고, 어디 가도 싹싹하다, 애교 많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요. 저희 신랑 또한 저의 이런 모습에 반해서 1년을 따라다닌 끝에 저랑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귀고 1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신랑이 저보다 5살이 많다 보니까 얼른 결혼하고 싶어 했고, 저는 이곳이 고향이지만 타지 생활을 하던 신랑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랑 묶이고 싶었었나 봐요. 저 또한 친구들이 1명, 2명 시집을 간다고 하니 오빠랑 결혼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라 외롭기도 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든든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신랑과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연애할 때도 정말 크게 싸워본 적이 없었고요. 신랑이 많이 봐준 부분도 있지만 저희 둘 다 성격이 마음속에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고 화가 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풀고 넘어가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렇게 화해하면 그걸로 끝. 정말 쿨하다면 쿨한 성격인데요. 저희 신랑의 식구들은 왜 다들 쫌생이에 어찌나 뒷담을 하시는지, 거기에 학벌 우월주의까지 정말 인생을 너무나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이고, 그렇게 둘이 친한 척 피만 안 섞였지 친자매랑 마찬가지다 하더니 돈 앞에서는 서로 욕하기 바쁘고 서로 험담을 저에게 서슴없이 하질 않나.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아침 막장 드라마 같은 형님들 때문에 제 결혼 1년 차는 파란만장했습니다. 저희 신랑은 지방에서 알아주는 4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저도 들어본 적 있는 대학교이고 신랑의 형들도 형님도 다 같은 대학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부심이 굉장히 심해요.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하고픈 일은 미용이라 대학을 나올 필요도 없었고 기술을 배워서 실습만이 필요한 공부였죠. 어릴 때부터 손재주도 좋은 편이었고 이제 경력이 제법 쌓여서 신랑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근데 여상을 낳았다는 게 마음에 차지 않으셨었나 봐요.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신랑이 자리를 비우자 아가씨는 중학교 때 공부 못했었나 봐요. 뭐 학교에서 일진이고 이런 건 아니죠? 제 주변에 인문계를 못 간 사람이 없어서 인문계는 아무나 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뭐 아니면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할 형편이 안 된 거야? 라고 우아한 척 하면서 비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제 꿈이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굳이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아도 자격증 공부하고 실습해서 하루빨리 내 길을 찾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는 없고요. 아, 그래요? 미용사인 거 들었어요. 그 학벌에 어떻게 우리 서방님 같은 분을 꼬셔서 결혼을 했어요? 제 주변에는 여상 나온 분이 없어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네. 혹시 우리는 모르는데 뱃속에 아기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고 쳐서 결혼한다고 하면 뭐 이해가 가는데. 요즘은 뭐 혼수로 아기 가진다는 말도 하잖아요. 이러다가 5개월 뒤에 아기 낳는다고 알리고 그러지 말아요. 우린 이해해요. 근데 형님이 1명만 있다면 좋았을 텐데 비극처럼 이런 형님이 2명이나 있더라고요. 이번엔 외국물 먹은 형님이 나타나셔서는 우리 서방님 얼마나 젠틀한 사람인데 설마 아가씨가 임신했다고 결혼까지 할까? 사고 쳐서 결혼하는 거라면 이해가 갈 것 같긴 하지만
아가씨는 영어 좀 해요? 우리가 주재원으로 나가서 살아서 어느 정도 영어를 해야 한번 놀러 올 건데. 아, 인문계 아닌 고등학교는 영어 필수로 안 가르치나? 저도 뭐 실업계? 요즘은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데. 아무튼 인문계 아닌 고등학교는 생각도 못 해봐서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어학원도 뭐 어른들도 ABC부터 가르쳐 준대요. 생각 있으면 말해요. 제가 소개해 줄게요. 요즘은 대학은 기본으로 나오는 스펙인데 이제라도 공부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서방님이랑 말 통하려면 대학은 나와야 할 텐데. 나중에 아기가 크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면전에 대놓고 여상 나온 너랑 대화가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전 정말 열받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부엌으로 들어오던 신랑이 좀 안 좋은 표정이니까 그제서야 잘 몰라서 그랬다. 주변에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없다. 미안하다. 결혼 축하한다. 하더라고요. 신랑도 한숨을 쉬면서 형수님들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주세요 하고 다시 나갔는데 정말 이때 지금 생각만 해도 우라통이 터져요. 솔직히 처음 만난 자리였고 저 또한 결혼이 처음이니 이런 만남이 처음이다 보니 무조건 참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대꾸를 하면 가정교육이 잘못 받아서 그렇다라는 말까지 나올까봐 참은 것도 있어요. 그날 갔다 와서 제가 너무 서운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 세상에는 밭 좋고 정자 좋은 것은 없다며 신랑이 좋은 만큼 시댁은 조금 속상해도 참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랑 학벌이 좋은 것도 그 집안 사람들이 학벌이 좋은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될 때가 있지 않겠냐고. 못 살아서 도움을 계속 줘야 하는 형제들보다는 적어도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형들이 훨씬 낫다고. 저 또한 식장 예약도 다 해놓은 상태였고 청첩장도 나온 상태이었습니다. 결혼을 업기에 너무 큰 산을 넘은 상태라 마음에 묻어두기로 하고 결혼을 진행했어요. 다행히 신랑이 완전히 제 편인지라 결혼 전까지 단 한 번도 안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을 만나서 식사 한 번 한 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형들이랑 살갑게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라고 오히려 형수님들이 자기를 챙기는 편이었다고 생일도 형들은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지만 형수님들이 생일이라고 챙겨주고 하셨다고 그래서 형님들이랑 잘 지내기 바라지만 그게 힘들다면 부모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해주는 신랑을 보니 또 화가 풀리더라고요. 인생에 단 한 번의 결혼이 끝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 후 시댁에 갔어요. 풀메이크업을 한 형님 두 분이 제일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첫 마디가 정말 기가 찼습니다. 동서, 영어 못하는데 하와이 가서 말이 통했어? 말 못하니까 답답했겠다. 비행기는 국적기만 탔겠네?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우리 막내 서방님은 영어 잘하시잖아요. 토익 점수도 높았고,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갔죠. 우리 동서는 정말 시집 잘 갔네. 이 학벌에. 서방님이 눈이 높은 줄 알았는데 동서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야겠는데? 아니, 나의 매력을 왜 형님들이 찾으시는 걸까요? 솔직히 이해 안 가는 태도와 무시.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고 대학 진학을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선물은 뭐 사왔어요? 아, 이 브랜드? 나도 평소에 쓰는 건데 우리 서방님이 센스가 있으시네. 어머, 형님이랑 저랑 똑같은 선물이네요. 우리 피부 타입 완전 정반대인데. 그래도 뭐 고마워요. 서방님이 사셨겠지만. 아니요, 이거 지연이가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해서 샀어요. 지연이가 센스가 좋아서. 어머, 그래요? 영어를 못할 것 같아서 서방님이 이 주문하고 산 줄 알았지. 비쌌을 텐데 고마워요. 잘 쓸게요. 근데 정말 웃긴 게 형님 두 분이서는 친구처럼 사이가 좋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비꼬는 말 전혀 안 하더라고요.
착한 며느리 하고 싶은 두 형님들을 보니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스타일이세요. 부엌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릴 만도 한데 아무런 제재가 없으시더라고요. 아니면 속으로 어머니도 고등학교 학벌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하셨고 신랑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저를 소개시켜줘서 아들 미혼으로 사는 것보다는 가정을 꾸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두 형님이 원체 기가 세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두 형님은 누가 봐도 얼굴에 나 기센 여자입니다 라고 써있을 만큼 강하게 어디 가서 절대 지지 않게 생겼거든요. 환불 원정대 스타일이라고 하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결혼 첫날부터 인상 쓰고 싶지 않았고 저 또한 오랜 직장 생활로 웃고 넘기는 스킬이 좋아서 참자 하면서 넘겼어요. 미용실에 오는 진상 손님이다 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참았는지 몰라요. 사실 미용일은 너무나 재미있고 제 천직이다 생각하는데 정말 어디에나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거든요. 딱 손님이다 생각하자 하면서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론 형님 두 분이 같은 대학 동기 선후배 관계라고 하는데요. 원래 친했다고 그 사이에 끼어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가족된 이상 잘 지내보자고 했기에 신랑 얼굴 보면서 한숨 내쉬고 참았네요. 그 외에도 설거지할 때도 과일을 깎을 때도 은근 무시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인문계를 안 나온 사람은 매일 나이트를 가고 하룻밤 불장난을 하면서 담배를 피는 그런 이미지였나 봐요. 저에게 나는 신랑이 첫 남자고 CC라서 다음번에 태어나면 동서처럼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만나볼 거야. 여상 나온 애들은 막 담배 피고 그러는데 자기는 담배 안 피지? 우리 집 사람들 아무도 담배 안 피는 거 알지? 혹시 모르니까 담배는 끊자. 말하면서 웃는데 저는 담배 제가 제일 싫어하고요. 담배 피는 사람 저희 집에도 없고요. 남편이 비록 첩남자는 아니지만 제 나이가 20살도 아니고 첩남자 어쩌고 하는 것 자체가 웃겼습니다. 저 시끄러운 나이트 싫어하는 집순이라서 이런 곳에 가본 적도 없고요. 정말이지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흑과 백만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한들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어갔습니다. 절과 제사는 어찌나 자주 돌아오는 건지 결혼 후 추석이었어요. 사실 저는 바로 취업을 하고 일을 시작하면서는 요리는 담을 쌓고 지냈거든요. 점심, 저녁을 미용실에서 먹다 보니 요리할 시간도 없었고요. 먹는 욕심이 없어서 요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명절날 형님 두 분과 저 시어머니 이렇게 앉아서 나물부터 다듬었어요. 동서는 어머니 안 도와드렸나 봐. 콩나물 다듬는 것도 이렇게 느려서는. 제가 요리를 잘 할 줄 몰라서요. 요리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건데. 요리 고수들 보면 은근 손맛으로 하는데 그거 다 정확한 조리법을 외우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 그렇죠. 형님이나 저나 공대 출신이라 숫자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잘하나 봐. 하면서 둘이 웃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공대 나온 거랑 콩나물 다듬는 거랑 무슨 상관인 거죠? 첫째 형님 집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명절에 할머니 집까지 와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모르는 게 있는지 문제집을 들고 왔어요. 제게로요. 그러자 형님이 대뜸 아들 이런 거 잘 모를 거야. 몰라서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다른 어른한테 물어봐. 하더라고요. 아니 여상 나오면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제도 모를까 봐요. 여상 나와도 분수 계산은 할 줄 압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두 형님께서는 자기들만 아는 대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 동서 미안. 우리가 너무 대학 얘기만 했지? 대학 안 다녀봐서 모를 텐데. 우리가 미안하네. 그러게요.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인데 괜히 자격지심 가지고 그러지 말고 웃고 넘기자고요, 동서. 두 명이서 나를 두고 뒤로 까면서 말을 하는데 와, 정말 험한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갑자기 저희 신랑 전 여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때 서방님 여자친구가 우리랑 같은 동문이었는데 CC하면서 얼마나 예쁘게 잘 사귀었는데 우리 서방님이 너무 쓱맥이라 그렇게 좋은 여자 놓쳐서 너무 아까웠어. 그렇죠, 형님. 제가 봐도 뭐 조건이나 외모나 우리 서방님한테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는데. 아, 서방님이 타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정말 둘이 완전 예쁜 커플이었는데요. 저는 그 아가씨가 동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우리 모두 동문이네요. 저도 신랑에게 전 여친 이야기를 듣긴 했었어요. 대학 2년 동안 CC였다고요. 여자친구가 먼저 취업을 했는데 다른 남자가 생겨서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었다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다른 여자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결혼조차 할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 사실을 가족들 다 알아서 아무도 결혼하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웃기게도 제 앞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 전 여자친구의 조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여친 집은 부모님이 부부 교사시더라. 처가도 잘 살아서 집안에 도움이 된다. 배운 집 아이라 그늘이 없다. 국문과 출신이라 문자를 보내도 참 말을 예쁘게 하더라 하면서요.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끼리 만나야 부부가 늙어서도 뭐 할 말이 많다나? 추억을 공유하는 게 많아서 좋다는 이야기들을 두 형님께서 저를 면전에 대놓고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하다가 이번에는 참지만은 않고 저도 한마디 했죠. 그러게요. 그렇게 조건 좋은 분 만나서 먼저 취업하자마자 바람이 나서 저희 신랑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신랑이 연봉 높은 곳으로 취직했다는 소식 듣고 다시 연락 오고 했다고 하던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저희 신랑이 그때 다시는 연애는 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저랑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리고 예쁘긴 한가 봐요. 저희 신랑은 다시 그 여자친구 만나도 될 텐데 저를 1년이나 만나달라고 사정사정하면서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밤길에 보디가드를 자처해서 데려다주고 제가 그런 정성에 넘어가서 결혼을 했네요. 두 형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동서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조건 좋은 여자가 들어오면 서방님도 혼자 보는 것보다 더 나을 거니까 그런 거지. 하시는데 저 미용사로 일한 지 8년. 고등학교 친구들 중 공무원 시험 봐서 하는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교대 나와서 교사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만나서 연봉 물어봐도 결코 제가 적게 버는 게 아닌데요. 정말 대학 안 나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난 아닌 비난과 무시 아닌 무시를 받으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첫 명절을 보내고 집에 와서도 너무나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일주일 동안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직장 동료이자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 와, 세상에 아직도 그런 집안이 있어? 무슨 무식한 발언을 서슴없이 한대. 신정 왕따네. 형님들 사이에 왕따 당하는데 아휴 속상하겠다. 근데 그 형님들은 잘 살아?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고지식해? 아니, 두 분 다 평범한 가정주부야. 아주버님들 혼자 외벌이 하시거든. 안 그래도 매번 만날 때마다 학원비 타령하는데 자식 하나에 돈이 많이 들긴 드나 봐. 말끝마다 돈 하면서 조건 좋은 동서가 들어와야 돈 걱정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 저런 스타일들은 돈으로 기를 죽여놔야 하는데 아무리 학벌 좋은 집안도 돈 앞에서는 장사 없더라고. 우리 시댁도 처음에 나보고 뭐 고졸이니 하면서 무시하다가 내가 애들 아빠보다 연봉이 더 높잖아. 그거 아시고 난 뒤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거든.
그러게 말이다. 어디서 로또 당첨이라도 되었다고 할까? 로또 당첨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아마 그때부터 둘이서 너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쇼할걸? 아마 네가 기어라 하면 기는 신용이라도 할 사람들일걸? 에이, 설마 그럴까? 자기네들 학벌 보시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총 만난 건 2번이지만 2번 다 이런 무시를 당하니 앞으로도 무시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댁 연을 끊고 살까 하다가 아무리 그러면 부부 사이가 좋아도 지금은 신혼이라서 저를 너무 사랑하니 무조건 저희 편이 되어주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형님들의 본 모습을 모르는 신랑은 결국 자기 형님 부부 편을 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에게는 소중한 가족들인데 저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 인연까지 끊어내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신랑은 큰 아주머님들이랑 친하기도 했지만 형님들이랑도 지낸 시간들이 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형님들이 이런 성격이라는 것도 뒷담화를 하고 나를 왕따시키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아니면 여자들의 수다는 그냥 웃고 넘기는 농담으로 생각하는 건지, 가해자들이 본인들은 피해자랑 놀다가 그런 거라고 우기는 것처럼 자기들은 전혀 상처 줄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 형님들을 생각하니 이대로 두고 보면 정말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이혼하겠구나. 정말 착하고 나랑 잘 맞고 같이 늙어가고 싶은 이 남자를 저 여자 둘 때문에 놓치겠구나 생각이 드니 뭐라도 해봐야겠더라고요. 로또? 지나가다 했던 말들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안 그래도 며칠 전 어머님 생신이라고 식당 예약하고 선물 고르러 여자들끼리만 만나자고 해서 그 자리에 나가기로 했었는데요. 정말 이 기회에 한번 거짓말을 흘려볼까 싶었어요. 이날 또한 자기 둘이서 선물 선택을 끝내고 동서가 처음 하는 선물이니 반은 제가 내고 나머지 반은 두 형님께서 반반 부담한다고 하셨어요. 의견을 물은 게 아니니 통보였죠. 그리고는 저희 부부는 아직 애가 없으니 돈 들어가는 게 적지 않냐며 나중에 동서도 아기 낳으면 얼마나 애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른다면서 제가 반 내는 것을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돈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자니 정말 친구의 말대로 돈에 비굴해지려나 생각도 들고 그렇게 여상 나왔다고 무시하는 나에 대한 태도가 어찌 변할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님의 뒷모습을 신랑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명절에도 첫 만남에도 그저 형수님들이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더라고요. 원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사이라서 그렇다고 이해해 달라면서요. 결코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친해지면 너에게도 잘해줄 거다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두 형님들은 결코 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대학 나온 사람, 인문계 나온 사람은 나의 사람이고 대학도 안 나오고 실업계 다닌 사람은 다 공부 못하고 놀기만 하는 날라리 취급을 하는데 아이가 생기기 전에 결혼을 뒤엎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상태로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가 크면 그 형님들 할 말이 너무 눈에 뻔하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조금만 느려도 엄마를 닮아서 애가 말이 느리네. 엄마가 책을 안 읽나 봐. 머리는 엄마를 닮는데 엄마가 여상 나와서 애가 공부머리가 없나 봐요. 서방님 닮았으면 적어도 인문계 정도는 그냥 갈 텐데 엄마가 학원을 안 다녀봐서 학원이 어떤 데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엄마가 모범이 돼야 하는데 육아는 할 수 있겠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들 모임 있는데 그런 곳에 나가서 엄마가 여상 나왔다는 거 알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제라도 더 늙기 전에 대학 다녀보는 건 어때요? 고졸학력이 보기에 좋은 건 아니잖아. 솔직히 고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뻔하잖아. 중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놀았으면 그 흔한 인문계도 못 가고 요즘은 개나 소나 다 간다고 난리인 게 대학인데 그런 대학도 못 나오고.
우리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또 기분 나쁘게 듣고 서방님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그러지 말고 동서 잘 생각해봐. 설마 아이 없이 부부만 사는 딩크족은 아니지? 서방님이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애도 어릴 때 서방님이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 벌써부터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피해망상처럼 그 두 형님들이 어떻게 말을 할지 환청이 들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 모임에 여자들끼리 있을 때 은근슬쩍 말을 흘려보기로. 다음날 어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갈 장소 시간을 통보 문자로 보내더라고요. 동서 여기야. 우리끼리 먼저 만나서 명품관 구경하고 서점에서 책 좀 고르고 있었어. 요즘 베스트셀러가 이 책인데 동서 들어봤어? 하긴 동서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지? 웃으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웃어지지 않더라고요. 선물을 사고 포장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로또 가게가 있었어요. 형님, 저희 로또나 한 장 살까요? 아니, 동서는 사행성도 좋아하나 봐. 만나는 친구 중 도박 좋아하는 친구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지? 함부로 친구라고 돈 빌려주고 그러지 마. 서방님이 힘들게 번 돈인데 날리면 아깝잖아. 동서 친구들 중에 우리 서방님이 가장 학벌 좋고 가장 돈 많이 벌어서 친구들이 다 동서한테 빌붙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어휴, 친구도 정말 중요한데. 이래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좋은 학교, 좋은 학군 찾아서 이사가고 그러는 거잖아. 친구들 인성도 그 부모들 학벌도 인성도 중요한데 아무나 만나서 친구하고 그 친구 안 좋은 점 배우고 할까봐 벌써 걱정이다. 아니, 1,000원짜리 로또 하나 사는데 저런 소리를 왜 할까요? 정말이지 정이 안 가는 여자입니다. 나는 주변에 로또 사는 사람도 없지만 걸린 사람도 못 봤어. 어디서 100억 정도 걸려가지고 주면 건물 하나 살 건데. 동선에 미용실 건물 사면은 정말 월세로 한 500은 벌겠다. 그치? 미용실 옆에는 커피숍에 빵집까지. 그 건물에 새들어 사는 가게가 4개인데. 그치? 정말 상상만 해도 부럽네. 정말 애 하나 학원 보내는데 돈 200만 원은 순식간에 들어간다니까? 어디 가서 학원 선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대학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설거지 할 수도 없고 어디서 돈이 떨어지면 좋겠네, 정말. 동생네 친정에서 이런 건물 하나 사줬으면 월세도 아끼고 좋았을 텐데, 그치? 에? 형님, 건물 살 만큼 형편이 좋았으면 딸아이 학원 보내든 과외를 시키든 공부시켜서 대학 진학을 하게 했겠죠. 미용사 시켰겠어요? 미용에도 한 달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반이라도 받겠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200도 안 되게 받겠죠. 나라도 우리 딸이 미용한다고 하면 앉아서 공부시킬 것 같아요. 형님이나 저나 유전자적으로 공부머리가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게. 이건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동서가 이제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다 동서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좋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친정까지 돌려서 비꼬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시나리오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요것들 봐라. 너희가 돈 앞에서도 이렇게 학벌로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라는 오기가 생기고 너희들의 민낯을 밝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죠. 형님들, 저는 제 주변에 로또 걸린 사람 있어요. 저희 아빠가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고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딱 한 번 로또를 샀는데요. 그게 당첨됐어요. 그리고 저희 건물 주인 누군지 알아요. 덕분에 월세도 저희는 반값만 내서 저도 저희 신랑보다 순수 월급은 제가 더 많이 벌어요. 형님들 모르셨나 보네. 저희 동네가 10년 전만 해도 재개발 단지가 아니라서 건물이 얼마 안 했잖아요. 저평가된 곳이라서요.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도 아니었는데 지하철 노선도 새로 생기면서 10년 사이에 푸르지오 아파트도 들어오고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들어오고 학군 좋다고 소문나면서 어느 순간에 2층짜리 건물이 몇십 배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땅부터 사야 된다고 하나 봐요. 사실 요즘은 로또가 당첨이 되어도 사위는 모르게 딸만 알게
혹은 며느리는 모르고 자기 아들한테만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혹시나 이혼하게 되면 재산 나누기 할까 봐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동서, 그 말은 동선의 부모님이 그 건물주란 얘기야? 에이, 설마 아빠가 로또 당첨됐는데 힘든 미용일 시키겠어? 진짜야? 동선의 미용실 건물이 자기 친정 거야? 왜 얘기해봐. 정말 서방님은 모르고 있는 거야? 아님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궁금해 죽겠네. 어서 얘기 좀 해봐, 동서. 이게 무슨 말이야? 에이, 설마 아니지? 어머, 형님들, 저는 예약 손님이 있어서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에 예약한 그 식당에서 뵈어요.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희 신랑이 자꾸 형수님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연락이 온다고 저에게 카톡이 오는 겁니다. 하루는 첫째네 형님네가 소고기집 예약했다고, 평소 때 꼭 한번 우리끼리 밥을 먹고 싶었다고 사줄 테니 마음 편하게 놀러 오라고 하면서요. 저에게도 끊임없이 전화가 오네요. 근처에 올 일이 있는데 같이 브런치 먹자. 혹시 화장품 다 사용한 거 아니냐. 이번에 새로 산 화장품이 너무 좋은데 하나 사주고 싶다. 새로 산 원피스가 나한테 잘 안 어울리는데 동서가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다. 옷 줄 테니 한번 만나자. 별별 이유를 다 대면서 만나길 바라더라고요. 거기에 친정 아버지한테 드리라면서 인삼 한 박스를 집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첫째 형님네가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신랑도 퇴근하니 형이 찾아왔다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이스박스 2개를 낑낑거리면서 들고 오는 형님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콩나물 하나도 못 다듬는다고 돌려서 비꼴 때는 언제고, 지금은 소고기 전부터 회, 매운탕에 삼색 나물까지, 거기에 신랑한테 들었는지 제가 좋아하는 호박식혜까지 어디서 구했는지 2통이나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참고로 첫 명절 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묻길래 호박식혜 좋아한다고 했더니, 나이는 어린데 시골 음식 좋아한다고, 자기는 그런 음식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비웃었는데 그걸 사왔더라고요. 정말 기가 안 차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치우는데도 형님이 제 옆에 와서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지연씨, 우리 이제 친언니 동생 하자. 나랑 성도 같은데 동서랑 친해질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자주 만날까? 자기가 외동딸이라서 언니가 없잖아. 내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 되어줄게. 하는 겁니다. 아니, 주변에 여상 나온 사람이 없어서 여상 나오면 다 날라리인 것처럼 말하고, 초등학교 수학도 못 푸는 바보처럼 말할 때는 언제고,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제가 배움이 형님보다 짧아서 저희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저랑 너무 다른 삶을 살아서 저희는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니는 한의원이 있는데 일하면서 집안일 신경 쓰고 힘들어서 안쓰럽다고 한약 한 채 해주시겠다는 걸 겨우 거절했습니다. 형님네가 가고 나서 신랑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갑자기 형까지 동원해서 왔냐고. 형도 모른다고 하고 자기도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저는 그래서 기다려보라고 했죠. 일주일만 기다리면 다 이야기해주겠다고. 저희 신랑은 제가 말해준다고 하면 기다리는 성격이라.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아요. 그냥 형수님이 이제 마음을 열고 아내를 받아주는가 보다 착각을 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 집 형제들이 다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묻어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님도 그런 성격이시고요. 저랑은 잘 안 맞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자 하는 분위기. 저 하나 참으면 다 잘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이리 거짓말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당하고만 있는 성격이 아닌 제 성격도 있지만 친정을 건드리면 그 어떤 딸이 참고 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시집을 간 여자라면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날 웃기게도 둘째 형님네가 오셨네요. 하루 걸러 하루 형님들 방문에 비웃음이 났어요.
뭐 하나 자기한테 줄까 싶어서 꼬리 흔드는 모습이 정말이지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형님은 명품 가방을 들고 이었더라고요. 이번에 입국하면서 산 샤넬인데 딱 한 번 입국할 때 들었고 한 번도 안 든 가방이라고 말이죠. 정말 스크래치 하나 없는 깨끗한 가방을 보증서에 케이스 가방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아마 둘째 형님은 아주버님께도 말했나 보더라고요. 신랑이 우리 둘째 형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각자 도생이 모토인 사람이고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절대 먼저 전화를 할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하루 종일 전화만 3-4통 오고 집에 언제 오냐고 저녁 먹자고 카톡 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말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얼떨떨해하면서 궁금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주버님이 이거 우리 와이프가 1년 동안 돈 모아서 산 건데 아무래도 40대 아줌마보단 30대인 젊고 예쁜 재수씨가 들면 더 예쁠 것 같아서 내가 주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이 정도 선물 해줄 수 있죠. 그래 동서, 요즘 젊은 아가씨들 이거 줄 서서 사는 모델이야. 동서가 얼굴도 예쁘고 옷도 센스 있게 입고 다니니까 정말 잘 어울릴 거야. 내가 동서 생각해서 챙겨왔어. 어때? 마음에 들지? 한번 들어봐. 너무 예쁘지 않아? 하시는데 신랑이 형은 내 생일에도 축하한다는 문자도 하나 안 하면서 왜 그러냐고 뼈 때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언제 그랬냐면서 우리는 가족인데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공유해야 진정한 가족이라면서 말을 거들더라고요. 글쎄요. 왜 저희 친정 재산을 공유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그 재산을 다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들에게 뭐라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겠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말이죠. 돈이 없어서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중학교 때 얼마나 놀았으면 인문계조차 못 가냐고 비웃으면서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간 불쌍한 년 취급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가장 아끼는 백까지 들고 와서 잘 보일 거라고 웃는 거 보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오늘 예약 손님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그만 가시라고 하니 평소라면 어디 손님사람한테 가라 마라 하냐며 한 소리 할 법도 한데 괜히 피곤한 사람 붙잡고 있었다고 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고 어깨를 주물어 주시고 가시네요. 정말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 신랑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자기를 정말 사랑하거든. 자기랑 오래 살고 싶어. 좋은 가정, 편안한 가정,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 같은 영원한 내 편으로 말이야. 사실 명절에 음식할 때 자기는 거실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형님들이 나만 따돌리고 자기네들끼리 아는 대학 이야기만 하셨어. 사실 그 부분은 이해하거든. 내가 대학을 안 나온 건 사실이니까. 근데 형님 아들이 와서 초등학교 4학년 분수를 물어보는데 나보고 공부를 못해서 모를 거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정말이지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내가 비록 인문계를 가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분수 문제를 못 풀 만큼 바보는 아닌데 말이야.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두 분이서 웃으시더라고. 그뿐인 줄 알아? 친정이 못 살아서 공부를 안 시켜서 내가 미용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 머리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서 일하는 것도 좋아했어. 오빠도 내가 이런 성격이라서 좋아하게 됐다고 했잖아. 내가 공부를 못해서 할 수 없이 미용 일이나 배워서 그것도 연봉도 정말 100만 원대 버는 줄 아시고 무시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 신랑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니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수님들이 그랬어? 나는 정말 몰랐어. 형수님들이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건 알았는데 솔직히 우리 모두 같은 대학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 미안해. 내가 이제 나서서 막아볼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정말 정말 미안해. 내가 형수님들한테 한마디 할게. 걱정하지 마, 자기야. 근데
그랬던 형수님들이 왜 저렇게 찾아오고 연락하는 거야? 자기야, 내 취미가 일주일에 한 번 로또 사는 거잖아. 우리 아빠가 로또 2등해서 차 바꾸셨잖아. 덕분에 우리도 차 샀고. 그래서 내 주변에 로또 1등 걸린 사람이 있다. 미용실 건물 사장님을 잘 알고 있고 월세를 반값만 내고 있다 했는데 형님들은 우리 아빠가 1등 당첨돼서 그 건물 샀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사실 그 건물 아빠의 오랜 친구분 거라 늘 10년 전 가격 그대로 월세 받으셔서 반값으로 내고 있는 건 틀린 말 아니거든. 근데 그 말을 오해한 것 같더라고. 내가 외동딸이니까 그 건물이 다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요즘 많이 올라서 90억 좀 넘으니까. 나도 하루 종일 두 형님들에게 카톡 와서 정말이지 우습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말은 형님들이 자기네 부모님이 건물주인 줄 알고 어제부터 찾아와서 음식 공세에 선물까지 준다고 한다는 거야? 왜 저런데? 자기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거지. 그렇다고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거라고? 난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자기야, 우선 어머니 생신 때 다 같이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주면 안 될까? 나도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한평생 살아야 한다면 나는 이 결혼 생활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 정말 지난 명절 지나고 와서는 내가 아기 낳으면 우리 아기는 엄마를 닮아서 조금 늦게 말을 한다면 말 못하는 것도 엄마 탓,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그것도 엄마 탓하면서 벌써부터 나를 괴롭힐 걸 생각하니까 애기 갖는 게 솔직히 겁나. 알았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솔직히 오늘 작은 형까지 와서 저러는 거 보니까 정말 내용이지만 정 떨어진다. 나는 자기 말대로 모르는 척 할게. 그날부터 저희는 본의 아니게 두 형님과 두 아주버님의 스토커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캠핑 같이 가자고 연락이 오고 펜션 잡아서 여행을 가자고 연락 오고 잘 지내는지 보고 싶다는 문자도 매일 왔습니다. 그러더니 두 형님이 번갈아 가면서 가게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월요일에는 큰형님이 미용실로 브런치를 사서 오셨더라고요. 샌드위치랑 커피, 과일까지. 같이 일하는 친구도 와, 저렇게까지 하냐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얼굴에 얼마나 철판을 깔면 저럴 수가 있냐며 저 또한 가게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희 미용실에 오시면 머리 해드리겠다고 하니 자기는 단골로 가는 미용실이 있다고 선생님이 일본에 유학 갔다 온 분이라서 뭐가 달라도 다르다면서 커트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무 곳에 가서는 못한다고 말하던 분인데요. 거리도 1시간이나 걸리는 곳을 찾아온 거 보니 정말 돈 앞에 장사 없구나 싶었네요. 거기에 집에 들고 가서 서방님이랑 맛있게 먹어 하면서 삼첩 반찬통 가득 반찬까지 만들어 오셨어요. 앞으로 바쁜 동서를 대신해서 내가 반찬 만들어서 챙겨줄게 하시면서 말이죠. 다음 날에는 작은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형님 어머니를 모시고 굳이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엄마 염색 좀 부탁한다면서 저 자랑을 막 하는 거 있죠. 누가 봐도 들리라는 식으로 말이죠. 동서가 손이 얼마나 야무진지 모른다. 얼굴도 예쁜데 솜씨가 좋아서 대기업 다니는 서방님보다 한 달 수입이 더 많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동서가 아는 게 많고 영업도 잘해서 너무나 기특하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려고 하자 저희 친정 얘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동선의 친정이 이 건물 사장님인 것 같아. 10년 전에 로또 당첨돼서 사신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지하철 개통되기 전이라 살 수 있었대. 부러워 죽겠어. 엄마 아빠는 그때 이 동네 땅 좀 사놓지 뭐 했어요? 그럼 나도 형님이랑 동서한테 큰 소리 치면서 살 건데. 아무튼 엄마, 그래서 지금 동서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잘 빌려줄 거고 이번에 애기 아빠 비트코인에서 날린 거 이자만 해도 한숨 나오는데 무이자로 좀 빌려달라고 하지 뭐. 3천 정도야. 동선에는 아직 아이도 없고 친정도 건물주니까 쉽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잖아. 애들 아빠도 말 꺼내니까 좋아하는 분위기였어.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완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잘해줄 건데. 진짜 아쉬워 죽겠네. 그래, 동서를 너희 부부 편으로 만들면 시댁에서 입지도 더 좋아질 거고. 아니, 이 서방은 한번 주식해서 돈 날려서 반성하더니 또 그런다니? 아유, 너희 시어머니는 아시니? 아들이 매번 주식으로 돈 날리고 매달 마이너스인 거? 엄마가 돈 빌려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동서한테 잘 말해보든가. 엄마는 이제 모르겠다. 알겠어, 엄마. 걱정 마. 남편도 동생 덕 좀 보자고 생각하고 있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비트코인에서 돈을 날려버린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왜 돈을 빌려주나요? 우리가 왜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돈을 빌려준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건지. 거기에 형님뿐만 아니라 둘째 아주머님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기가 찼습니다. 동생이 자취하고 힘들 때 용돈 한 번 줘본 적 없는 형이라더니 동생에게 돈 빌리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잠시 후 머리가 끝나고 돈 안 받겠다고 하니 다음부터는 안 받아도 된다면서 굳이 어머님께서 계산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 두 손을 잡으면서 우리 아이랑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다. 머리색이 너무 마음에 든다. 친구들에게도 많이 홍보하겠다. 우리 자주 보면서 단골하겠다.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둘째 형님과 어머니가 나가셨죠. 혼자만의 착각을 가지고 가는 걸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진짜 건물주의 딸이라도 절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멍청한 짓을 하진 않죠. 그 누가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나요? 차라리 불쌍한 미혼모 가정이나 돕는 게 훨씬 나은 일이죠. 그동안 전화는 40통에 문자와 카카오톡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에 언제 시간이 되느냐, 밥 먹자, 같이 마사지 받으러 갈래? 등등 선물하기에 커피 쿠폰에 치킨 향수까지 정말이지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드디어 대망의 날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생신이라 어머니 오시기 전에 저희끼리 먼저 모였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큰형님이 먼저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동서, 오늘 옷 너무 잘 어울린다. 그때 내가 사준 원피스는 안 입고 왔구나. 내가 동서 생각해서 일부러 사다 준 옷인데. 다음에 좋은 자리 있을 때 입어? 동서 하얀 피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다음엔 같이 쇼핑 가자. 내가 잘 안 하는 가게가 있는데 이번에 신상이 너무 예쁘더라고. 다음 달에 동서 생일이라면서 내가 하나 사줄게. 시간만 내줘. 어머 형님, 막내 동서한테 원피스 하나만 사줬나 봐요? 저는 이번에 새로 산 가방이 젊은 사람이 되면 더 이쁠 것 같아서 동서한테 선물로 줬어요. 오늘은 다른 가방 메고 왔네? 오늘 입은 옷에 내가 사준 백 메고 왔어도 너무 잘 어울렸겠다. 서로 선물한 걸 알아서 밝히니 남편도 저도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네는 그렇게 막내 동서 욕을 하더니 그새 미용실까지 갔다 왔냐면서 막내 동서가 긴장해서 좀 안 웃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보고 가정교육이 잘 되었니 어쨌니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그러냐더군요. 어머,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큰형님이야말로 주변에 여상 나온 사람 없다고 하면서 공부 못해서 미용한다고 뒷담화하셨잖아요. 저는 동서가 손재주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모시고 미용실 간 거예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형님은 그 가던 그 가게만 가시죠? 저는 이번에 동서 가게에서 펌 예약까지 하고 왔답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가 보면 내가 동서 엄청 괴롭힌 줄 알겠어. 동서 우리 다 농담으로 한 말에 상처받은 거 아니지? 내가 상처 줬으면 미안해. 형님이 맥주 한 잔 마시고 실수했나 보다. 좋게 생각해줘. 하긴 큰형님이 술만 마시면 헛소리를 좀 해요. 늘 사건 사고는 큰형님이 담당이죠. 근데 취중 진담이라고 술 마셨을 때 하는 말이 진심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 평소 때는 그리 뭐 하나 얻어갈 거 싶어서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래?
어머, 형님, 저도 안 가고 싶은데 형님이 매번 오라고 심심하다고 해서 간 거예요. 커피도 밥도 제가 훨씬 더 많이 계산했어요. 근데 제가 뭐를 가져갔다고 그러세요? 하면서 두 분이서 실랑이를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남편이 중재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도대체 우리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러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아인데, 그리고 내가 사랑해서 가족이는 사람인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럽니까? 그게 배운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놓고 지연이가 흘린 말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왜 이 사람 괴롭히는 건데요? 가게에 찾아오질 않나. 우리 장인어른이 로또 걸리신 건 맞는데 건물주 아니시고요. 그냥 로또 걸리신 걸로 자동차 구매하셨는데 왜 자기들 멋대로 착각해서 돈 빌리 국리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평생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던 형이 전화를 하질 않나. 두 형수님이 만나서 선물도 다 정해놓고 계산만 하라고 시키더니 돈 있다고 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나 봐요. 반찬에 옷에 가방에 선물까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우스워요? 아, 잠깐만. 그러니까 막내야. 너희 장인어른이 90억 건물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재수씨 집이 건물주가 아니라는 거지? 와, 진짜 기가 차서. 당신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상한 아들 만들어? 아, 내가 부끄러워서 정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아주버님이 큰 소리로 화를 내시자 형님이 그제서야 제 탓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동서에게 돈 빌려달라고 했느냐. 그리고 왜 그때 월세도 반값만 낸다고 하고 아버지가 로또 걸린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냐.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냐면서 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형님도 진짜 여우 같은 게 집안을 다 문매기려고 작정했네. 우리 가지고 놀았어? 놀았냐고. 네가 사람이니? 서방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 서방님 이상한 여자랑 결혼하시더니 지금 형이랑 자기를 배신한 거라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니 급기야 불쌍한 척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맞받아 쳤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건물주시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친구분이 그 건물주셔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8년째 월세를 동결이고요. 그러다 보니 환가 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거짓말 한 적 없는데요. 거기에 저희 아빠 정말 로또 2등 당첨되셔서 자동차 바꾸셨고요. 저희가 타고 다니는 이 차도 아빠가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형님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죠.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무턱대고 집으로 찾아오셔서 저녁 차려주시고 원하지도 않는 선물 다시 들고 가라고 해도 집에 두고 가신 건 형님들이셨어요. 오늘도 돌려드리려고 차 트렁크에 주신 옷, 가방 다 들고 왔고요. 아무리 돈 앞에 사람 없다지만 일주일 동안 형님들 보니 잘 알겠네요. 여상 출신이라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갑자기 가족처럼 지내자고 문자하신 큰형님이나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말 조심하지도 않고 저한테 돈 빌리 궁리하시는 둘째 형님이나 배운 사람들은 다 이러나 보죠? 대학 안 나온 저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셨네요. 돈 앞에서는 학벌도 몇 년간의 가족이라는 허울뿐인 관계도 없네요. 저도 하고픈 말 다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러고 있으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고 두 분 다 기가 차하셨습니다. 너희들 형제끼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새 사람이 들어왔으면 더 감싸 안아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가족이 왜 가족인데 지금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서 새 애기는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손윗 사람들이라는 게 서로서로 욕하면서 이러는 게 제정신이니? 하고 큰 소리가 났어요. 당연히 식사 자리는 엉망이 되었고요. 본의 아니게 사람의 민낯을 보고 나니 다들 밥만 먹고 헤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이 가방이며 옷이며 다시 챙겨가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이랑은 결코 가족으로 묶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신랑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자기 형수님들이 이럴 줄 몰랐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니 처음에는 형들이 결혼해서 이제야 챙겨주나 생각했다가 형들의 본 모습, 형수들의 돈에 대한 생각들을 알게 되니 명절 아니고는 볼 생각이 없다면서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다만 시어머니는 우시면서 정말 미안하다며 자기는 그냥 놔두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생각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다 잘못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시어머니 생신인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든 거에 대한 죄송함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몇 년 만나야 할 사람들인데 학벌로 사람을 개무시하는데 그걸 평생 참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형님들과는 명절 당일 하루 제사 지낼 때 보고 안 만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랑은 따로 밖에서 외식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신랑도 자기 부모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자기도 형들에게 너무 실망했다고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네요. 비록 저의 사소한 거짓말 아닌 거짓말로 이 사단이 났지만 전 전혀 후회 안 해요. 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한 말들이었고 형님 두 분이 멋대로 오해하고 서로 험담하면서 민낯이 밝혀졌으니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분들도 서먹서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제 행복을 찾았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명절이 다가와도 스트레스 받거나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네요. 여러분도 나 하나만 참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억울하게 모함당한다면 참지 말아요, 우리.